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3단체가 지난해 오랜 수건이었던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정부 예산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지위가 격상되면서 조직이 안정될 거라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5.18 단체를 보면 폭로전과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올해 초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강행해 광주 시민단체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5.18은 누구의 것이냐의 주제를 놓고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의회가 여러 차례 토론을 열었지만 갈등과 반목은 여전합니다. 행사위를 누가 하니, 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5월 단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단체 회원과 회장끼리 폭로전과 고소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으킨 때 아닌 정율성 논란에 황일봉 회장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상자회 집행부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 회장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5월 단체 예산을 특정인이 횡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매관매직 등등이 있어 왔습니다. 기부금품 위반해서 공공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 겁니다. 5.18 단체의 내부는 그동안 계속돼 왔었고 지난해 공법단체로 전환할 때만 하더라도 갈등은 정리되나 싶었지만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달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국가보훈부의 첫 번째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예산 횡령 의혹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이들의 목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혁신도시 곳곳이 10년 가까이 공터로 남아있는 현실과 그 원인을 앞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약 70%지만 이 중 실제 기업 등이 입주한 용지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선 부지 양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법에는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 가격이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가격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선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세운 경우만 이를 적용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양은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건 투기 우려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은 상황이고 이러면 그 시세가 생기는데 실제 땅에 대해서 뭐 어떤 행위도 안 하고 10년 뒤에 이제 파는 거고 건축을 지어서 이제 직접 운영할 사람은 그 차이만큼의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입주 승인 1년 이내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대로 승인을 취소해 부지를 양도하게 만들거나 규제 완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에 사무실 임차료 등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이 500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안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MBC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어떤 달에는 특활비의 86%에 달하는 돈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의 탐사보도입니다. 부산 서부지청의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지출 내역 기록부 아랫부분에 집행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액이 적힌 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모든 집행 내역서에서 240만 원 안팎의 금액이 따로 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음영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다른 집행 금액과 달리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6월 지출 내역 기록부에서 이 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정 지출 내역. 230만 원에서 250만 원씩 무려 6달 동안 고정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겁니다. 부서별 나눠 먹기에 사용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부별이라는 항목이 달린 표가 증빙 서류로 발견됐는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1명 또는 2명이 나눠서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8월엔 50만 원을 고정 지출로 잡아놓고 150만 원을 3명이 나눠 받아갔습니다. 서부지청의 6월 특활비가 295만 2천 원인데 고정 지출액이 252만 8천 원. 대부분이 고정 지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지출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건 기밀이 요구된 수사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일종의 나눠먹기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고정 비용은 주로 월초에 지급됐습니다.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고정비로 쓰고 남은 돈을 수사활동에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산지검의 경우 월초에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20만 원. 고검은 월초 50만 원과 30만 원씩 2번, 10만 원이 3번씩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사용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2017년 9월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특정인 몇 명에게 월급처럼 일정 금액의 특활비를 나눠줬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검지청에서도 비슷한 고정적인 지급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도 일종의 급여처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배분한 게 아닌가, 일정 범위에 있는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자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는 온통 검정치를 해도 가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을 잇는 바닷길에서 열리는 2023 원동컵 국제범선대회 참가 요트들이 목포 앞바다에서 단거리 경기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돛을 활짝 편 요트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돛은 팽팽하게 부풀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란히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들의 모습은 마치 계절 따라 찾아온 철새들의 군무를 연상케 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목포에 도착한 2023 원동컵 국제 범선대회에 참가한 요트들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 7개국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목포에서는 단거리 경기인 인쇼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And I have been Mokpo in 2016, and I think it's a really beautiful city, and the people is really kindly nice here, and I really enjoy the trip. 원동컵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국제 요트 대회로 중국 청도를 출발해 목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이 대회의 항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这个木浦为中心，把这个通过全罗南道、全罗北道、重庆南道还有경기도，包括我们的山东省，把它连起来在黄。 중국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영향이 우리 전라남도 목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의 추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항해권 국제도시를 꿈꾸는 목포시, 이 같은 국제대회를 통해 다도해의 바다와 섬,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금호월드 상가연합회와 서부시장 상인회가 광주 신세계 확장 이전 과정에서 시 소유의 도로를 편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신세계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지역 상생을 위한 사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주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상권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상인들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교통 영향평가도 사전에 시행해 특혜가 없는 지구 단위 계획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사업을 총괄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LG이노텍, 한국알프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광주를 자율차 핵심 부품 허브로 육성하겠다. 진곡 산단 부품 생산, 빅그린 산단 인증 시험 분야를 연계한 삼각 벨트를 구축해 광주를 미래차 산업 특화 지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아트페어 아트광주 23이 개막해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라는 주제로 기획된 올해 광주 아트페어에는 중국 북경의 양갤러리, 서울의 갤러리 서림 등 국내외 갤러리 100여 곳이 참여해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트광주 23 사무국은 본전시 외에 나라 밖 미술시장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해외 갤러리 초청전과 지역의 미술 애호가들이 소장한 작품을 선보이는 명품 컬렉션전 등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과 전시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2021년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아논 남파를 비롯한 태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